저는 어제 박 대통령이 공적 사업을 추진했고 사익을 안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을 관리를 잘 못했다. 관리를 잘 못하는 것도 잠깐이지요. 어떻게 40년을 관리를 잘 못합니까? 정호성은 18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했고 안봉근, 이재만은 그렇게 했습니까? 박 대통령은 더 변명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은 한식에 가든 청명에 가든 초기 퇴진은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본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충분한 검증이 된 채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것이고요. 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박통에 대한 한풀이를 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한풀이 하는 거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 뭐 하겠다고 생각한 바도 없고요. 공천 근처도 가거나 신청을 하거나 정치하려고 기웃거린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땡볕에 도합 70일을 시위를 했고 또 한겨울에도 수차례 집회도 저와 저를 도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도운 사람에 의해서 치러냈고 단돈 이런 자리 하나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논쟁은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교훈은 대한민국 사회가 기본이 안 되게 썩었다는 거고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부패 척결을 외치던 박 대통령이 어떤 행태로든 거기에 관여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정권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부패 척결을 외치고 세월의 침몰도 유병헌과 관련된 정관계 세력의 부패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부패한 국회 형태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을 하는 걸 보고 분노해서 청와대 앞에서 한 달을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철도 비리부터 시작해서 역외 탈세, 주가 조작까지 온갖 형태의 부패에 대해서 척결되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몸을 던져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많이 생겼고 기득권들은 전부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해도 기득권들이 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권력 핵심에 항장수는 끼워주지 마라, 위험인물이다 할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 기득권 정당이나 또 기득권 정부에서 뭘 하려고 생각을 일찍 접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저처럼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사는 사람은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고위공직에 가보거나 선거를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30대 중반에 발탁이 되었다가 그 이후로 이 정권까지 포함하면 세계 정권에서 서러움을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가 이런 처지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정권에서 유일한 정가를 달군하다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유병헌 시 때문이죠. 숱한 협박이 저한테 직간접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 정권에서 마치 친북, 종북 같은 제야인사 꼴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권은 왜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는요, 제가 부패 척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 정권도 부패했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명박 부패, 왜 DJ 부패, 왜 노무현 부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권에 대한 부패를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지금 말해봤자 그걸로 맞불나서 퉁치려고요? 그건 정권에서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아직도? 내가 박 대통령 같으면 진짜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다 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야 될 몫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료를 갖고 오든지요. 나는 거기에 대한 대략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자료를,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을 문제를 희한하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게 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유병헌 때 뭐 받은 사람 있는데 왜 안 까냐고 저한테 달라들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종북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느냐? 누가 종북이 득세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거의 맛이 가버렸던 종북들을 다시 좀비처럼 부활시킨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썩어 빠진 부패 보수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따라지들이고요. 누가 문재인, 솔직히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누가 문재인이 지금 조기 대선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불러왔습니까? 관뚜껑을 열어서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썩어 빠진 새누리당 의원들 아닙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요. 저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협박하고 공갈한다고요? 어젯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밤에 유튜버를 보니까요, 정말 한 10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댓글을 달아대면서 저한테 욕을 해댑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10,000명이 몰려와도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주에 혹시 제 강연회에 또 몰려와서 난동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고 황장수가 마음을 먹을 정도라면 내 이 한 몸 던져버리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썩고 부패한 정치 세력들 여야에 다 썩었습니다. 자, 저는 기존의 보수 진보라는 이런 이념적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대중들을 바보로 만들고 부패에 동참케 하고 한마디로 관망을 하게 만들고 동침묵의 동조자로 만드는 잘못된 논리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세대를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고향을 가지고 대중을 나누어서 바보로 만들게 하지 마시기를 국민들한테, 정치인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저를 안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고 한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해야 되고 최종까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종북이 유리해지고 문재인이 유리해져요? 오히려 나같이 이렇게 해서 빨리 수습을 해서 새로운 건전한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어서 잘못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친북 종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안철수 문제를 제대로 짚었습니까? 문재인 문제를 제대로 짚었습니까? 줘도 안 합디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가지고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 합디다. 자, 이제는 그들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는 거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어차피 10달 뒤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지구상에 남지 않고 멸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러든 저러든 임기 못 채우고 갈 겁니다. 본인이 자기 위치를 잘 아니까 어제 그런 해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꼼수겠지만요. 자, 그래 지금 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이 보수 세력들이 종북을 꺾고 문재인을 꺾을 수 있다고 봅니까? 단합만 안 하고 황장수가 그 지적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그런 행태는요, 그냥 사람 하나 끌고 가다가 다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올바른 가치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저를 협박하거나 해유하거나 압박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삽시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저보고 무슨 보수 운운하지 마세요. 그게 보수라면 저를 빼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잘못했을 때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엄청나게 반성하고 삽니다. 진짜 앞으로도 사람이 더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반성을 한다면 말을 해야 됩니다. 저보고 입 신중하게 놀리라. 옛날에는 신중하더니 요즘은 그러지 않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인간은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사람입니다. 저는 신중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지르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요, 트럼프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지가 트럼프네 하고 지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누구든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지금 마음 비운 입장에서 뭔 욕심이 있다고 이 지저분한 진흙탕에 스스로 뛰어들겠습니까? 어쨌거나 청소는 시작이 돼야 되고요. 좌우의 위선은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 부패한 기득권, 재벌의 앞잡이들, 이 두 세력은 철저하게 추방을 해야 되고 그 본질을 이번 대선에서 까발려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이 장기 불황 속에서, 양극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